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풋볼 살롱은 승무패 25회차와 26회차에서 연속으로 4등에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연이은 적중 행진을 이어가면서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승무패 27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금액인 6억 3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만큼 풋볼살롱 역시 구독자 여러분들의 연속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빠짐없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무자비 3폴더 30.8배당 적중픽 조합 내역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풋볼살롱은 연이어서 무자비 조합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11.4배 두 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고 9.8배 두 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연속해서 고배당 무자비 적중픽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새롭게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 무자비 3폴더로 재미를 꽤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38.7배당이 33회차에서 나왔었고 이어서 연속으로 44.1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자비 4폴더 조합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풋볼살롱이 실제로 구매를 하는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 고배당 픽뿐만 아니라 정배 주력 픽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으로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픽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이번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셨던 83.7배당이라는 굉장히 고배당 적중픽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참고 끝에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브랜트포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일찌감치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10경기에서 무려 7승 1무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브랜트포드인데 홈에서는 실점이 16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이 홈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리즈 원정에서 12월달에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브랜트포드인데 당시에는 에이스 미드필더인 에릭센이 팀에 합류를 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에릭센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만한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피노크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조금은 예상이 됐지만 이 피노크 선수의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에이스 미드필더인 에릭센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10경기 3골 4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아이반 토니와 은베우모 선수는 나란히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윗사라는 공격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에릭센과 윗사가 활약을 해준다면 브렌트포드가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순위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충분히 동기부여를 가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2부 리그 강등이냐 1부 리그 잔류냐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극장골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이 리즈인데, 이 번리와 승점이 35점으로 동률이지만 번리가 리즈보다 이 골득실이 무려 20골이 앞서 있기 때문에 리즈의 경우에는 번리와 똑같은 결과표를 받아든다면 골득실에 밀려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뉴캐슬과 마지막 대결을 펼치는 번리보다 리즈가 좋은 결과를 거둬야지만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브렌트포드전에서 패할 경우에는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전 공격수 데니얼 제임스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가운데 주전 측면 수비수 아일린까지 징계로 빠지게 됩니다. 주전 미드필더 댈러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것이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 세트피스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리즈의 핵심 공격수 하피냐, 로드리고, 해리슨 이 삼총사가 나란히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리즈가 제 아무리 강등 버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기세를 탄 브렌트포드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순수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리즈가 제 아무리 강등 버프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즈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브렌트포드는 세트피스 득점이 3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의 프리킥 감각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브렌트포드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리즈의 공수 핵심 자원들이 부상과 징계로 빠져있는 것도 리즈에게는 악재이고, 핵심 공격수 하피냐, 로드리고, 해리슨이 골 감각이 좋지 못한 점도 리즈에게는 굉장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래드포드가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지만 마지막 리즈전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하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래드포드도 마지막 홈 경기에서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브래드포드 역시 공격수 아이반 토니, 은베우머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즈 역시 승점 획득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브래드포드가 역습 실점이 많은데 올 시즌 리즈가 역습 패턴으로는 득점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점도 상당히 리즈로서는 곤욕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과거의 비엘사 감독 시절부터 돌격 앞으로 역습이 좋았던 리즈인데 이 최전방의 벤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장기 빠져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약점과 더불어서 리즈 특유의 역습이 올 시즌에는 빛을 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데니얼 제임스까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브래드포드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역습 부분을 리즈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애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리즈가 강등 버프가 있지만 경기력적으로 브렌트포드가 전혀 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 추천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리즈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이상하게 홈 경기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브라이튼이고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웨스트햄만 만나면 연속해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급 중원 자원인 음에프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이탈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공격수 웰백 선수와 트로사르 선수가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10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 자체는 적지만 동기부여는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에 대한 희망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한 경기 남은 상황에서 6위 맨유에게 승점이 2점이 뒤져 있는데, 골득실에서는 웨스트햄이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고 맨유가 승리에 실패를 한다면 충분히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6위를 탈환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하더라도 7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공격수 보엔 선수와 안토니오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충분히 한 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 공격 자원 벤라마 선수가 빠져있는 것은 아쉽지만 확실히 보엔 선수의 왼발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보엔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두 팀 맞대결 최근 6연속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과 브라이튼이 최근 좋은 경기력과 강팀 킬러 면모,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하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만 웨스트햄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이 무려 6연속 무승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구도가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웨스트햄이 오히려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치르는 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구도 자체는 양팀 모두가 선호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포터 감독 체제에서 점유를 하면서 주도권을 쥐는 타입이고, 웨스트햄은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역습을 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맞불을 놓는 강팀들을 상대로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상대적인 약팀이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역습을 칠 때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상위권 팀이지만 그 중에서도 압박 라인이 낮은 편에 속하고 역습에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중하위권 팀들에게 노출하는 수비 뒷공간 역습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과 함께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웨스트햄이고, 브라이튼이 이상하게 홈에서는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도 웨스트햄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브라이튼 또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과 순위 상승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맨유를 제치고 6위를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이 경기 패배를 해도 순위 변동 없이 7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트햄으로서는 무승부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부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지만 하나만 찍으라면 웨스트햄의 승리 구미가 좀 더 땡기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단통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번리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현재 리즈와 승점이 35점으로 동률인데 그래도 골득실에서 리즈보다 20골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리즈와 동일한 성적만 거둬도 골득실로 1부 리그 잔류가 성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전에서 리즈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는 번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열세이고, 최근 뉴캐슬 상대로 5경기 1무 4패의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5승 6무 7패로 원정에서의 2승 8무 9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번리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공격수 비드라, 제이 로드리게스가 부상 여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번리이고, 주전 수비수 벤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중원과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닉 포프라는 골키퍼가 토트넘전에 이어서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포프 골키퍼가 또다시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캘 수 있는 번리의 저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까지 홈에서 2대0으로 제압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홈에서의 8승 6무 5패보다 원정에서의 4승 3무 10패 원정 성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쉘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1부 리그는 진즉에 잔류가 확정이 됐지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 조엘링턴, 칼럼 윌슨 선수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고, 측면 수비수 트리피어까지 부상해서 돌아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활약적인 면에서는 뉴캐슬이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이 경기는 번리가 강등 버프를 받았다고는 하나 경기력적으로 뉴캐슬이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뉴캐슬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지만 이번 번리전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번리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뉴캐슬이고, 미드필더 기마랑이스를 필두로 조엘링턴, 알미론, 막시만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공격수 칼럼 윌슨이 부상 복귀 이후에 직전 아스날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핵심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까지 부상해서 돌아온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의 경우에는 뉴캐슬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같은 시각 열리는 브랜트포드 리즈의 경기에서 리즈 또한 비기거나 패해야지만 번리가 골득실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근에 번리의 마이크 잭슨 감독 대행이 베테랑 공격수 애슐리 반스를 3경기 연속 선발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반스 선수의 강점이 제공권과 최전방에서 지저분하게 공을 따주는 포스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뉴캐슬의 장신 수비수 댄번이 워낙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베오르스트라는 장신 공격수 대신에 또다시 반스 186cm의 반스가 선발로 출전을 한다면 번리 특유의 포스트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떨어지는 점과 번리 특유의 무자비 면모와 홈발, 강등 버프를 고려하면 무승부 구미도 당기는 매치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버튼 원정에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일찌감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전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유종의미를 거둘 만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강점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과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한 면이 있고, 지난 12월 맨유 원정에서는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리세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윌프리드 자하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다음에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그래도 공격수 아예우와 마테타 선수가 오랜만에 에버튼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상위권 1위부터 7위 팀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을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마탱이가 간 맨유를 상대로 충분히 1점 정도는 따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충격의 원정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원정에서 확실히 올 시즌 성적이 떨어지는 맨유이고, 미드필더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수비수 완 비사카가 불투명하지만 왼쪽 측면 수비수인 루크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루크쇼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팰리스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데 7위 웨스트햄과는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맨유가 크리스탈전에서 패배를 하고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을 이긴다면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기기만 하더라도 웨스트햄의 골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을 꺾는다면 7위로 밀릴 수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 역시 승리가 절실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호날두 선수가 5경기 6골을 넣어주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 시즌부터 맨유를 이끌게 되는 텐하흐라는 감독이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직관을 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게 된다면 맨유의 선수단 역시 또 다른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의 관건은 세트피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후반에 3골을 내주고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 3실점 중에 2실점이 세트피스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맨유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3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팰리스에게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맨유가 최근에 수비수 바란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세트피스 한 방이 살아났고, 호날두 선수 역시 세트피스에서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티켓 사수라는 동기부여까지 겹친다면 맨유 역시 집중력을 발휘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고, 맨유는 올 시즌 확연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데다가 최근 원정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맨유 또한 유로파리그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 최근 살아난 세트피스 공격력을 고려하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 시즌 최다 무자비 1위 면모까지 고려를 했을 때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로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를 거뒀을 때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그래도 6위를 사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가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의 다음 시즌 새로운 감독인 테나흐가 이번 경기를 관람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맨유 선수단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레스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가 직전 첼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9승 3무 5패로 원정에서의 4승 6무 9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레스터이고, 사우스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모두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레스터이고, 주전 미드필더 틸레망스와 은디디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의 올 시즌 최대 약점은 세트피스 실점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19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제이미 바디 선수와 매디슨 선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부분이고,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울버햄튼이 만약에 리버풀에게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8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에서 순위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레스터의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리그 5경기 1무 4패 승리가 없습니다. 실점이 무려 11골이나 되면서 수비가 불안한 사우스햄튼이고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실점까지 15골이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수 브로야 선수가 최근에 11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것이 상당히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 아담스 선수까지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에 의한 세트피스 한 방이 거의 유일한 득점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레스터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15위에 처져 있는 사우스햄튼인데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순위가 15위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레스터보다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 리브라멘토가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우스햄튼 역시 이탈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그 11경기 1승 2무 8패의 하락세인 사우스햄튼이고,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서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지만 레스터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의 경우에는 제이미 바디를 앞세운 역습 공격과 하비 반스, 루크먼, 알브라이튼 같은 빠른 측면전들을 앞세운 측면 공격이 날카로운데,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원체 압박 라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4-2-2-2 포메이션 특성상 측면이 헐거워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레스터의 측면 자원에게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은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을 앞세운 세트피스가 강점인데, 레스터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레스터가 주전 수비수 포파나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온 이후에는 확실히 시즌 초 중반보다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제 최근 두 팀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가 나왔지만 레스터가 가장 최근에 사우스햄튼에게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에서는 레스터의 수비수 포파나가 맹활약을 했던 바 있기 때문에 포파나 선수가 제 몫을 해준다면 레스터가 의외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안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도 마지막 경기 승리 시에 8위 탈환이 가능한 레스터가 순위 상승의 가능성이 없는 사우스햄튼보다는 동기부여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성적과 수비력이 한참 떨어지는 사우스햄튼에다가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 홈경기 승리와 8위 탈환이라는 유종임이 동기부여가 충만한 레스터가 홈에서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리버풀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우승 경쟁의 희망을 놓지 않게 됐습니다. 한 경기 남은 상황에서 맨시티에게 승점이 1점이 뒤져 있는데, 만약에 리버풀이 울버햄튼을 이기고 맨시티가 마지막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파비뉴 선수와 수비수 반다이크, 공격수 살라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루이스 디아즈, 조타, 마네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버풀이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버햄튼과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고, 이 울버햄튼전 이후에 6일 뒤에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 일정이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리버풀이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홈에서 거세게 울버햄튼을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기부여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 2무 4패 승리가 없고 6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득점에다가 무실점 경기 없이 실점이 13골이나 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데 주전 중앙 수비수 킬먼, 사이스, 세메드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강점인 수비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과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울버햄튼인데 최근에 공격수 히메네즈와 황희찬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노리치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포덴스라는 공격 자원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8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레스터에게 승점 2점 차로 쫓기고 있기 때문에 8위 사수라는 동기부여는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더라도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8위 사수라는 동기부여가 유일한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직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유효한 리버풀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6경기 2무 4패 하락세인데 6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3골이나 될 정도로 강점인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킬먼, 사이스, 세메두가 모두 빠지기 때문에 최근에 약점이었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 울버햄튼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황희찬, 히메네즈가 무득점 경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버풀은 살라, 반다이크 같은 핵심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충분히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울버햄튼전 이후에 6일 뒤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홈 경기이지만 아직 우승 경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풀이 울버햄튼을 잡고 맨시티가 아스톤빌라에게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리버풀이 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맨시티가 홈에서 빌라에게 덜미를 잡힐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빌라의 감독이 다름 아닌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라는 점과 아스톤 빌라의 핵심 공격수 쿠티뉴 역시 과거에 리버풀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점은 맨시티를 상대로 빌라가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근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도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노리치와 토트넘의 경기인데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꼴찌가 확정이 됐는데 울버햄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고춧가루를 어느 정도 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경기에서 3승 3무 12패, 원정에서 2승 4무 13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 없이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노리치인데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푸키 선수가 최근에 7경기 3골 1도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던 푸키 선수이기 때문에 푸키 선수의 한방을 믿어볼 수 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즌 마지막 경기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가 유일한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토트넘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던 노리치이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 노르만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중원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순위가 어느덧 4위까지 치고 올라온 토트넘인데 아스날에게 승점이 2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노리치전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아스날과 현재 골득실이 15골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만 거둬도 사실상 목표였던 4위를 확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토트넘이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적은 팀인데 이 5번의 무승부 중에서 원정에서 무려 4번의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조금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로메로와 윙백 도어티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토트넘이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노리치를 상대로 3경기 2골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사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무승부만 거둬도 4위를 확보를 한다는 점에서 올 시즌 토트넘이 무승부가 적은 팀인데 5무 중 4무가 원정에서 나왔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이변의 가능성으로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무승부를 노리고 경기를 하는 팀은 없을 뿐더러 자칫 노리치에게 패배를 당한다면 아스날이 에버튼을 꺾을 경우에는 4위 자리를 아스날에게 내주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노리치 상대로 나쁘지 않았던 골 감각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리버풀의 살라에게 한 골이 뒤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노리치를 이끌고 있는 딘 스미스 감독이 올 시즌 초반까지 아스톤 빌라를 이끌었었는데, 이 빌라 시절에 유독 손흥민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던 모습이 있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을 상당히 치켜세웠던 감독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딘 스미스 감독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리치가 공격 상황에서 에이스 푸키 선수의 뒷공간 침투 한 방이 날카로운데, 토트넘의 경우에는 상위권 팀들 중에서 압박 라인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과 토트넘의 4위 사수를 기원하면서 이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3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승무패 2회 연속 적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3연속 적중을 기원을 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